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시즌 초반 정말 미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가 5경기 진행된 상황에서 5승 0패,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최근 경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발렌시아와의 개막전을 2대1로 승리,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또 2대1로 승리하면서 8월달 3경기를 3연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야돌리드와의 경기는 7대0으로 승리하더니 직전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르샤는 5경기 5승 0패, 17득점 4실점이라는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비아레알까지 모두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면서 바르샤의 우승 독주 레이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 라리가 또한 굉장히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폭발적인 경기력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현재 바르셀로나의 핵심은 단연 라민 야말입니다. 야말은 현재 5경기 3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총 공격 포인트만 7개, 1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시의 후계자로 평가받던 야말은 그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외에도 5경기 4골 2도움의 레반도프스키, 5경기 3골 2도움의 하피냐, 그리고 3경기 3골의 올모까지 시즌 초반 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샤의 공격진입니다. 아라우오, 가비, 대용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적지 않음에도 한지 플릭의 바르샤는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초반 바르샤의 베스트 1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장 테오 슈테켄이 여전히 골문을 지키고 있으며 발데, 마르티네스, 쿠바르시, 쿤데가 바르샤의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페드리와 카사도가 3선을 바치며 신입생 올모가 2선에서 특급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가비와 대용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바르샤의 미드진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공격진입니다. 2선에 하피냐와 야말이 좌우를 맡아 득점과 도움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최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여전히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하피냐의 포지션입니다. 하피냐는 왼쪽 윙어가 가능한 자원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우측 윙을 주로 소화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역대급 재능 라민 야말과 자리가 겹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결국 바르샤의 새 감독 한지 플릭은 왼쪽의 하피냐와 오른쪽의 라민 야말을 이번 시즌 동시에 선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샤의 빌드업 과정은 어떨까요? 바르샤의 빌드업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 라인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가 가장 많이 보여주었던 빌드업 형태는 페드리가 2선으로 올라가면서 4-1-4-1 형태로 빌드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쿤데와 발데는 3선의 카사도와 같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죠. 이 형태에서는 올모와 페드리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마르티네스, 쿠바르시, 쿤데가 백스리를 이루면서 발데를 높게 올리고 3위 형태를 만드는 빌드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굉장히 좋은 발데의 장점을 살리면서 최근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피냐의 장점까지 모두 살릴 수 있는 빌드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르샤는 이 형태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한지 플릭의 바르샤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종적인 패스의 증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떠올리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단어들은 티키타카, 지공, 점유율 이런 단어들입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많은 패스를 통해 상대를 끌어내고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플릭의 바르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패스들을 통해 찬스를 만들고 득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바야돌리드를 7대0으로 이겼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쿠바르시가 미드필더에게 공을 한번 내어주고 다시 받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패스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본인에게 공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자연스럽게 상대 중앙 수비수는 레반도프스키를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바야돌리드의 수비 뒷공간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느낌을 주고 있는 하피냐가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쿠바르시는 곧바로 빈 공간에 길게 공을 붙여주고 하피냐가 이 공을 기가 막히게 트래핑해냅니다. 그리고 가볍게 방향만 돌려놓으면서 마무리. 쿠바르시의 정확한 다이렉트 패스와 하피냐의 개인 역량으로 쉽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바르샤입니다. 바르샤는 이날 바야돌리드에게 정말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야말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도 바르샤의 최전방에서는 바쁜 움직임들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하피냐가 좌측에서 중앙 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가 하피냐에게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레반도프스키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대 공간으로 침투. 야말은 정확한 타이밍에 또 다이렉트한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역시나 레반도프스키는 환상적인 터치로 공을 잡아놓고 상대 골키퍼를 뚫어버리는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기본적으로 공격진의 역량이나 클래스는 굉장히 좋은 바르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찬스는 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과 득점은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 공을 받는 선수 등 여러 선수들과 다양하게 크로스되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직전 경기인 지로나와의 경기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쿤데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움직여주고 발생한 공간으로 2차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 선수가 정확히 약속된 플레이처럼 동시에 움직여줍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앞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순간에 올모는 레반도프스키를 막으러 앞쪽으로 쏠리는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 쿤데는 정확하게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었고 올모는 이 공을 정확하게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3개의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지만 3장면 각각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 그리고 그 공을 마무리하는 선수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쿠바르시, 쿤데와 같이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를 넣어주는 수비수들과 전방에서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올모처럼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르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바르샤에게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다이렉트하고 종적인 축구라는 형태를 바르샤에 입힌 한지 플릭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릭의 바르샤는 여전히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라우오, 가비, 대용과 같은 바르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후방과 중원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린 미드필더 베르나르 십자인대 파열과 더불어 올모의 부상까지 이어지면서 악재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무적 함대가 된 레알 마드리드를 필두로 엄청난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라리가. 과연 플릭의 바르샤는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이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관련 축구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